49제에 나타난 스님. 1. 스님의 등장. 어머님, 편히 가십시오. 나무아미타불. 목탁 소리가 법당 안을 가득 채웠다. 영정사진 속 시어머니는 여전히 매서운 눈빛이었다. 살아생전 그 눈으로 나를 얼마나 구박했던가. 엄마, 괜찮아? 옆에 앉은 딸 서연이가 내 손을 꼭 쥐었다. 28, 이제 제 엄마보다 더 의젓해진 딸이었다. 응, 괜찮아. 괜찮을 리 없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게 슬퍼서가 아니었다. 이 49제가 끝나면 정말로 모든 게 끝이었다. 그 사람과의 인연도, 그 사람을 향한 원망도. 실례지만 갑자기 법당 문이 열리며 한 스님이 들어왔다. 6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수염이 희끗희끗한 스님이었다. 낡은 회색 장삼을 입고 있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품격이 느껴졌다. 고인과 인연이 있어 49제에 참석하고자 합니다. 아, 네. 앉으세요. 스님은 조용히 맨 뒷자리에 앉았다. 나는 다시 영정 사진을 바라봤다. 그런데 이상했다. 등골이 서늘했다. 누가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느낌이었다. 고개를 돌려 뒤를 봤다. 스님이 나를 보고 있었다. 아니, 정확히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설마, 아니겠지. 저 사람, 누구길래 눈물을 흘리고 있지? 20해 전 그날, 이혼하자. 청천벽력 같은 말이었다. 결혼 10년 차 딸이 겨우 8살이던 그의 가을이었다. 뭐라고? 미안해. 나 다른 사람 생겼어. 남편 민수의 눈은 차가웠다. 한때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던 그 눈이 아니었다. 당신 미쳤어? 서연이는? 우리는? 서연이는 내가 키울게. 아니, 넌 못 키워. 돈도 없잖아.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결혼하고 시어머니 뒷바라지 하느라 직장도 그만뒀는데 전업주부인 나는 돈이 없었다. 아이를 키울 능력이 없었다. 위자료랑 양육권은 당연히 내가 가져갈 거야. 넌 그냥 나가. 당신 정신 차려. 우리 집은? 이 집은 내 이름으로도 되어 있잖아. 그거 어머니 명의로 바꿨어. 2달 전에. 다리에 힘이 풀렸다. 주저앉았다. 참, 이거. 민수가 서류 뭉치를 내 앞에 던졌다. 내 통장이랑 적금 다 해지했어. 어차피 가장 명의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새 출발하는데 필요하거든. 이 나쁜 새끼가. 욕은 나중에 해. 일주일 안에 짐 싸서 나가. 안 나가면 경찰 불러. 그렇게 나는 쫓겨났다. 10평짜리 월세방에서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며 버텼다. 딸은 보고 싶어 미칠 것 같았지만 양육권이 없는 나는 얼굴도 볼 수 없었다. 시어머니가 가끔 전화를 했다. 수진아, 서연이 잘 있다. 걱정 마라. 어머님, 서연이 좀 보여주세요. 제발이요. 안 돼. 민수가 싫어해. 근데 너 편의점에서 일한다며? 그런 데서 일하지 마라. 우리 집안 망신이야. 네. 전화를 끊으면 한없이 울었다. 3. 20년의 세월. 세월은 야속하게도 흘러갔다. 나는 결국 검정고시를 받고 야간 대학을 졸업했다. 회계사무소에 취직했고 악착같이 일했다. 그리고 5년 차 되던 해 나는 승진했다. 팀장이 됐다. 축하합니다, 팀장님. 수진 씨, 이번 프로젝트 완벽했어요. 동료들이 축하해줬다. 그때 처음 느꼈다. 아, 나도 할 수 있구나. 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그 무렵 나는 이수혁을 만났다. 회사 건물 1층 카페 사장이었다.
45, 나보다 3살 위였다. 항상 따뜻한 미소를 띠고 있는 사람이었다. 팀장님, 오늘도 아메리카노 톨 사이즈요? 네, 감사합니다. 많이 피곤해 보이시네요. 서비스로 쿠키 하나 드릴게요. 그의 다정함이 좋았다. 계산할 때마다 건네는 짧은 대화가 좋았다. 어느 날 수혁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저기, 실례가 안 된다면 퇴근 후에 차 한잔 하실래요? 심장이 두근거렸다. 얼마 만에 느껴보는 설렘인지. 좋아요. 그렇게 우리는 만나기 시작했다. 수혁 씨는 한 번 결혼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아이는 없었다. 아내와는 성격 차이로 5년 만에 원만하게 이혼했다고 했다. 그 이후로는 그냥 일에만 몰두했어요. 카페 운영하면서 하루하루 사는 게 좋았거든요. 저도 비슷해요. 나는 수혁 씨에게 내 이야기를 했다. 남편에게 버림받은 것, 딸과 헤어진 것, 혼자 버텨온 세월들. 수혁 씨는 내 손을 꼭 잡았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근데 정말 대단하세요. 그 모든 걸 혼자 이겨내시다니.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살았을 뿐이에요. 그게 대단한 거예요, 수진 씨. 그의 눈빛이 진심이었다. 나는 그제야 알았다. 세상에는 아직 좋은 사람이 있다는 걸. 우리는 1년을 연애했고 조용히 결혼식을 올렸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다. 수혁 씨는 정말 다정한 사람이었다. 내가 야근하고 돌아오면 따뜻한 저녁을 차려놨고 힘든 일이 있으면 말없이 안아줬다. 수진아,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그의 품에서 나는 처음으로 안정감을 느꼈다. 그러던 어느 날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었을 때 나는 믿을 수 없었다. 엄마, 21살이 된 서연이가 서 있었다. 서연아,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딸을 끌어안고 한없이 울었다. 엄마, 미안해요. 아빠랑 할머니가 엄마 욕하는 거 듣고 저도 엄마가 나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아니야, 괜찮아. 내가 찾아와줘서 고마워. 수혁 씨가 조용히 차를 내왔다. 서연이구나. 많이 들었어. 앉아. 누구세요? 엄마의 남편이야. 이수혁이라고 해. 편하게 수혁 아저씨라고 불러. 서연이는 놀란 듯 나를 봤다. 엄마, 재혼하신 거예요? 응. 3년 전에. 왜 말 안 해주셨어요? 내가 부담스러워할까봐. 서연이가 또 울었다. 엄마, 저 때문에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이제 알아요. 아빠는 그 이모랑 잘 안 됐대요. 헤어졌대요. 그리고 요즘 사업도 안 돼서 맨날 술만 마셔요. 인과응보라는 게 있긴 있구나 싶었다. 엄마, 저 엄마랑 같이 살아도 돼요? 아빠 집에서 나왔어요. 수혁 씨가 먼저 말했다. 당연하지. 이제 여기가 내 집이야. 하지만 서연아, 난 내 엄마가 행복하면 행복한 사람이야. 그리고 넌 엄마의 딸이잖아. 우리 가족이지. 그날부터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됐다. 서연이는 대학에 다니며 우리 집에서 살았다. 수혁 씨는 서연이를 친딸처럼 아꼈다. 서연아, 학교 끝나고 카페 들러. 아저씨가 내가 좋아하는 케이크 만들어놨어. 와, 감사합니다. 뭘, 우리 딸한테 이 정도야. 그렇게 평화로운 날들이 이어졌다. 민수는 연락이 끊겼다. 시어머니만 가끔 서연이를 통해 안부를 물었다. 서연이는 가끔 할머니 집에 다녀왔다. 할머니가 엄마 안부 물어보셨어요. 잘 지내냐고. 그래, 잘 지낸다고 전해줘. 나는 더 이상 그 집안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았다. 이미 내 인생은 새롭게 시작됐으니까. 그러다 한 달 전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다. 엄마, 할머니가. 서연이가 울면서 전화를 했다. 알았어. 지금 갈게. 수혁 씨가 내 손을 잡았다. 같이 갈까? 아니, 혼자 갈게. 괜찮아. 알았어. 힘들면 언제든 전화해. 그의 다정함이 고마웠다. 스님과의 대면. 49제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났다. 나와 서연이도 일어서려는데 그 스님이 천천히 다가왔다. 보살님, 잠시 말씀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가까이서 보니 스님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파여 있었다. 60 중반이라고 했지만 70은 넘어 보였다. 볕에 그을린 피부, 깊게 팬 눈가 주름, 거칠어진 손등.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느껴졌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평온함도 보였다. 고생 끝에 찾은 작은 안식 같은 것. 네. 스님은 법당 한쪽 구석으로 나를 안내했다. 서연이는 밖에서 기다리라고 했다. 서연이가 나가자 법당 안은 고요했다. 목탁 소리만 희미하게 울렸다. 스님이 한참을 입을 열지 못했다. 손을 비비고 눈을 감았다 뜨기를 반복했다. 마치 무슨 큰 결심을 하는 사람 같았다. 실은 그의 목소리가 다시 떨렸다. 제가 민수입니다. 네. 귀를 의심했다. 무슨 소리지? 고 박순자 보살님의 아들 이민수입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아니, 말도 안 돼. 이 스님이 민수라고? 나는 그의 얼굴을 다시 들여다봤다. 자세히, 아주 자세히. 그제야 보였다. 저 눈빛. 20년 전 나를 차갑게 내쳐버렸던 그 눈. 하지만 너무 달랐다. 얼굴은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 민수는 원래 잘생긴 편이었다. 날카로운 턱선, 자신감 넘치는 미소.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볼 만큼 매력적인 남자였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스님은 그 흔적조차 찾기 힘들었다. 거짓말 하지 마세요. 내 목소리도 떨렸다. 민수는 절대 스님이 될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다. 민수는 속세에 찌들어 살던 사람이었다. 술, 여자, 도박. 그가 좋아하던 것들이었다. 결혼하고도 친구들과 룸살롱을 드나들었다. 경마장에서 돈을 날리고 돌아와 내게 소리를 질렀다. 시끄러워. 남자들은 다 이렇게 사는 거야. 그런 인간 말종 같은 남자가 머리를 깎고 장삼을 입고 염주를 든다고? 절대 믿을 수 없었다. 저도 믿기 어렵다는 거 압니다. 스님이, 아니 민수가 장삼 속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다. 손이 떨렸다. 그 안에서 사진 한 장을 조심스럽게 꺼내 내게 건넸다. 순간 숨이 막혔다. 신혼여행 때 찍은 사진이었다. 제주도 해변. 웃고 있는 나와 민수. 얼마나 행복했던가. 그때는 정말 사랑한다고 믿었었다. 이게 어떻게... 사진은 너덜너덜했다. 귀퉁이가 찢어지고 색이 바랬다. 손때가 묻어 있었다. 수없이 꺼내보고 만지작거린 흔적이 역력했다. 이 사진 하나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날, 당신을 버리고 떠나던 그날, 민수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매일 이 사진을 봤습니다. 참회하면서 제가 얼마나 끔찍한 짓을 했는지 되새기면서 나는 그의 얼굴을 다시 봤다. 이제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다. 저 코, 저 이마. 세월에 묻혀 있지만 분명 민수의 것이었다. 믿을 수 없어요. 내 다리에 힘이 풀렸다. 옆에 있던 방석에 주저앉았다. 당신은 속세를 떠날 수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술, 여자, 도박. 그런 게 전부였던 사람이. 맞습니다.
민수가 무릎을 꿇었다. 바닥에 이마를 댔다. 그래서 더 큰 벌을 받았습니다. 모든 걸 잃었습니다. 그 여자도, 돈도, 친구들도, 심지어 어머니마저 저를 외면했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렸다. 한강 다리에 섰습니다. 뛰어내리려고. 그때 한 스님이 지나가시다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죽고 싶으면 내일 죽어라. 오늘 하루만 나를 따라와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절에 갔고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민수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보살님, 전 더 이상 그 이민수가 아닙니다. 그 인간 말종은 죽었습니다. 한강에서 나는 말문이 막혔다. 20년. 그 세월이 나를 바꿨듯이 그도 바꿨구나. 하지만 믿기지 않았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 그가 변했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내가 겪은 고통이 무의미해지는 것 같았다. 이게 어떻게 20해 전 당신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그 여자와 사업을 시작했죠. 하지만 1년 만에 모든 게 망했습니다. 사기를 당했고 빚더미에 올랐습니다. 스님의, 아니 민수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 여자는 떠났습니다. 당연하죠. 어머니한테도 손 벌렸지만 어머니도 저를 외면했습니다. 내가 수진이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도와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말을 잃었다. 시어머니가, 그 매서운 시어머니가 결국 한강에 뛰어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스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절로 데려가셨고 저는 출가했습니다. 왜 이제 와서 참회하려고 왔습니다. 어머니 49제를 핑계 삼아 당신을 보려고 왔습니다. 민수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미안합니다. 용서해달라는 말은 안 하겠습니다. 자격이 없으니까요. 시어머니의 비밀.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저를 부르셨습니다. 민수가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걸 당신에게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서류가 가득했다. 토지 등기부등본이었다. 경기도 어딘가의 땅. 평수를 보니 어마어마했다. 이게 뭐예요? 제가 당신한테서 빼앗은 돈 기억하십니까? 8천만 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그 돈으로 땅을 사셨습니다. 20해 전에. 그리고 그 땅을 제 명의로 해두셨죠. 출가하기 전에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수진이 거다. 내가 훔친 거니까 언젠가 돌려줘야 한다고. 심장이 두근거렸다. 그 땅이 지금 얼마쯤 되는지 아십니까? 얼마? 35억입니다. 숨이 막혔다. 그리고 이건 제 것입니다. 민수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제가 스님이 된 후 신도들이 시주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법회도 많이 했고요. 그 돈을 모아서 사찰 근처 땅을 샀습니다. 그것도 당신 명의로 바꾸려고 합니다. 왜 이러세요? 제 업보를 갚는 겁니다. 당신에게 그리고 서연이에게. 서연이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못난 아버지였는지. 그래서 서연이 명의로도 적금을 들어뒀습니다. 적지만 대학원 학비 정도는 될 겁니다. 나는 울었다. 이게 기쁜 건지 슬픈 건지 화가 나는 건지 알 수 없었다. 6. 어머니의 편지. 그리고 이것도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민수가 마지막으로 편지 한 통을 꺼냈다. 시어머니의 필체였다. 수진아, 미안하다. 평생 너한테 못되게 굴었다. 며느리가 미워서가 아니었어. 내가 너무 무서웠어. 민수가 너를 버리는 걸 보고도 말리지 못한 내가. 내 돈을 빼앗는 걸 알면서도 막지 못한 내가. 난 비겁한 사람이었어.
아들이 무서워서, 아들이 날 버릴까봐 무서워서 너를 희생시켰어. 그래도 양심은 있었단다. 내 돈으로 땅을 샀어. 언젠가 개발될 곳이라는 걸 알았거든. 너한테 돌려줄 거 마련하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 서연이한테 말해라. 할머니가 미안하다고. 엄마 편 들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그리고 너한테도 말한다. 고생했다. 너 혼자 그 고생 다 하면서 서연이 대학까지 보낸 거 다 안다. 넌 강한 사람이야. 내가 며느리로 둔 게 자랑스럽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행복해라. 너 그럴 자격 있어. 마이너스 시어머니가 편지를 읽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서연이가 법당으로 뛰어들어왔다. 엄마, 왜 울어? 무슨 일이야? 나는 딸을 꼭 안았다. 아니야. 아무 일도 아니야. 그냥 할머니 생각나서. 민수는 조용히 일어났다. 이제 가보겠습니다. 저기, 네. 잘 지내세요. 스님, 민수는 합장했다. 보살님도 부디 평안하십시오. 에필로그. 그로부터 1년 후, 나는 그 땅을 팔아서 서연이와 함께 작은 카페를 열었다. 순자의 집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시어머니의 이름을 땄다. 수혁 씨는 자신의 카페를 정리하고 내 카페의 공동대표가 됐다. 우리 같이 하는 거지, 뭐. 그의 미소가 따뜻했다. 카페는 빠르게 유명해졌다. 수혁 씨의 손맛이 빚어낸 빵과 케이크, 그리고 내가 직접 로스팅한 커피. 사람들은 맛도 마시지만 이 집은 뭔가 마음이 편해져요라고 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익숙한 회색 장삼이 카페 문을 열고 들어왔다. 민수 스님이었다. 어서 오세요. 나는 평온하게 말했다. 서연이가 깜짝 놀라 주방에서 뛰어나왔다. 아빠, 서연아. 민수 스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서연이는 한참을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다가갔다. 커피 드릴까요? 응, 고맙다. 서연이가 아메리카노를 내렸다. 민수 스님은 창가 자리에 조용히 앉았다. 나는 주방에서 수혁 씨와 눈을 마주쳤다. 괜찮아? 응, 괜찮아. 정말로 괜찮았다. 가슴이 두근거리지도 손이 떨리지도 않았다. 1시간쯤 지났을까? 민수 스님이 계산대로 왔다. 맛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가 계산을 하려는데 서연이가 말했다. 아빠, 돈은 안 받아요. 가족이잖아요. 민수 스님이 멈칫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다. 고맙다. 서연아. 다음에 또 오세요. 민수 스님이 나를 봤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또 오세요, 스님. 감사합니다. 보살님. 그가 나가고 카페는 다시 평온해졌다. 수혁 씨가 내 어깨를 감쌌다. 잘했어. 응. 그날 밤 서연이가 물었다. 엄마 아빠 용서한 거야? 한참을 생각했다. 용서가 뭔지 잘 모르겠어. 근데 이제 미워하진 않아. 그 사람도 자기 방식으로 고통 속에서 살았을 테니까. 엄마는 정말 대단해. 나라면 못했을 거야. 너도 할 수 있어. 사람은 다 강해질 수 있어. 시간이 지나면. 수혁 씨가 웃으며 말했다. 우리 수진이가 제일 강해. 내가 제일 잘 알지. 여보. 세 사람이 웃었다.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온함이었다. 그로부터 3년이 더 지났다. 카페는 이제 지역 명소가 됐다. 서연이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바리스타 자격증을 땄다. 카페에 2호점을 준비하고 있었다. 엄마, 2호점 이름은 수혁의 집으로 할게요. 왜? 아빠가 엄마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다고 하잖아요. 이번엔 아빠 이름으로.
수혁 씨가 쑥스러워하며 웃었다. 에이, 뭘 그렇게까지. 아빠, 이번엔 받으셔야죠. 어느 날 민수 스님에게서 편지가 왔다. 보살님께 오랜만에 펜을 듭니다. 절에서 무료 급식소를 열었습니다. 주말마다 노숙자분들과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께 식사를 대접하고 있습니다. 보살님이 주신 돈으로 시작한 일입니다. 제 업보를 조금이나마 갚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연이가 가끔 절에 옵니다. 음식을 만들어 오기도 하고 봉사를 하기도 합니다. 좋은 아이로 자랐습니다. 보살님 덕분입니다. 용서를 구하지는 않겠습니다. 자격이 없으니까요. 다만 감사하다는 말은 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새로운 삶을 살 기회를 주셔서 나무아미타불 마이너스 번명 지혜 올림. 편지를 읽고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봄이었다. 벚꽃이 피고 있었다. 여보, 뭐 보고 있어? 수혁 씨가 뒤에서 안아줬다. 그냥 꽃. 예쁘지? 응. 정말 예뻐. 서연이가 카운터에서 손님을 응대하고 있었다. 밝게 웃는 얼굴. 더 이상 슬픔이 없는 얼굴. 나는 깨달았다. 복수는 이런 게 아니었구나. 누군가를 벌주는 게 복수가 아니라 내가 행복해지는 게 진짜 복수였구나. 그들이 나를 무너뜨리지 못했다는 것. 나는 여전히 살아있고 사랑하고 웃고 있다는 것. 그게 가장 통쾌한 복수였다. 여보, 뭐 생각해? 아무것도. 그냥 행복하다고 생각했어. 수혁 씨가 내 이마에 키스했다. 나도. 우리 계속 행복하자. 응, 계속. 카페 안으로 손님들이 들어왔다. 서연이가 밝게 인사했다. 어서 오세요. 순자의 집입니다. 커피 내리는 소리, 사람들의 웃음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 이 모든 소리가 내 인생이었다. 더 이상 원망도 미움도 없었다. 이제는 정말로 진심으로 괜찮았다. 창밖의 벚꽃이 바람에 흩날렸다. 아름다웠다. 끝.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따뜻한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